안녕하세요. 한올심리상담센터입니다. ADHD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Q&A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해하는 아이, 강박 행동을 보이는 아이,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화가 나면 연필이나 뾰족한 물건으로 팔이나 다리를 긋는 자해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화가 날 때 연필이나 뾰족한 물건으로 팔이나 다리를 긋는 자해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버릇이나 주의 끌기 차원이 아니라 아이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심리적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내면의 혼란, 좌절감 또는 억눌린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는 방식일 수 있으며, 부모로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아이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해 행동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한 도구나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연필, 가위, 샤프 같은 뾰족한 물건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자해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환경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를 크게 꾸짖거나 "왜 또 그랬어? 처럼 공격적인 말은 피하고 너를 다치게 하는 행동이야. 난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와 같이 아이의 안정과 감정을 동시에 다루는 따뜻한 말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해를 통해 표현하려는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나이라면 감정이 격해질 때 자해가 하나의 해소 수단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그때 무슨 감정이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화가 났을 때 몸이 어떻게 느껴졌어?" 같은 질문으로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평소에 감정을 안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종이에 감정을 그리거나 찢는 활동, 감정 카드 활용, 말 대신 표정으로 표현하기 등을 함께 찾아가며 감정 표현 도구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해 행동이 반복되거나 상처의 정도가 심하다면 반드시 소아정신과나 아동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가 자해에 이르게 된 배경, 억눌린 감정,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서적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직 언어적으로 충분히 자기 감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시기일수록 전문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도 괜찮고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주려 한다는 안정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해라는 위험한 방식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다룰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아이와 함께 찾아가려는 부모의 일관된 태도와 관심이 아이의 회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아이가 강박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이가 강박 행동을 보일 때 부모로서는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반복해서 씻거나 물건을 특정한 위치에만 두려고 하거나 어떤 행동을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해야 안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때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지요. 강박 행동은 아이가 불안이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단순한 고집이나 버릇으로 여겨 무시하거나 억지로 그만두게 하는 대응은 오히려 아이의 불안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아이가 강박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즉시 멈추게 하려 들지 말고 왜 그 행동을 반복하는지, 그 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다면 "왜 자꾸 씻으려고 하니? 라고 묻기보다는 "손이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많이 힘들지." 와 같이 아이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 수 있고, 그런 스스로에 대해 불안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박 행동은 그 자체보다는 행동 뒤에 숨어있는 불안의 크기가 더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질서를 좋아하거나 특정한 순서를 고집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단순 성격 특성이 아닌 강박 증상으로 봐야 하며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원은 아이가 느끼는 불안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규칙이나 일상이 흔들리는 상황에 민감한 아이는 예측 가능한 일과표나 일정한 생활 리듬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가 불안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 조절 방법. 예를 들면 심호흡, 몸 이완 운동, 감정일기 쓰기, 놀이를 통한 감정 표현을 함께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강박 행동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반복되고 감정적인 고통이 동반된다면 소아정신과나 아동상담센터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는 반드시 행동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불안을 이해하고 조절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부모도 함께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강박 행동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답답할 때 그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없을 경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행동이 말해주는 아이의 감정을 읽으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감정을 단순히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렇다거나 좀 더 연습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발표 불안은 단순히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실수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민감함, 혹은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고 싶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에 예민하거나 자기 기준이 높은 아이일수록 이런 상황을 과도하게 위협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발표를 피하게 해주거나 안 해도 된다고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발표 상황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건 아이가 그 상황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조금씩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선은 발표 상황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작은 연습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부담된다면 처음에는 가족 앞에서 발표 내용을 말해보게 하거나 짧은 한 문장만 말해보는 것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점차 발표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또한 아이에게 떨려도 괜찮아, 실수해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 사람들은 내 실수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와 같은 현실적인 생각을 자주 이야기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표에 대한 불안은 대부분 망신당할 것 같다,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야 같은 왜곡된 인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발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아이의 감정은 공감해주되 생각은 조심스럽게 교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발표의 성공 기준을 재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잘 말했는가 보다 말하려고 노력했는가, 자신의 불안함에도 무대에 섰는가 등 과정에 집중한 칭찬과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떨리면서도 끝까지 해낸 게 정말 대단했어 같은 말은 아이에게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발표 불안이 너무 심해서 수면이나 식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발표 상황을 앞두고 극심한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긴장을 넘어서 사회불안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발표 불안을 이겨낸다는 것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아이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무시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의 태도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걸 견디는 연습을 함께 해보자. 무서워도 괜찮아 라는 말이 아이에겐 가장 따뜻한 격려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